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오늘 목요일 3월 4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현저하게 빨리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도대체 언제 봄이 오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오늘 아침도 어제와 더불어서 출근하는 아침이 매우 추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에는 뭐 그렇게 춥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조금 추워 보이지만 이 고비를 지나면 분명히 풀이 돋고 꽃이 피는 시절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 말이죠.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3월 4일 목요일 증시각도기 미국 마감 시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잠깐 드리죠. 이철 박사가 이박사라는 그 유튜브 이박사의 중국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철님이 쓰신 중국의 선택이고요. 이분은 뭐 삼성전자 등등등 해서 중국 현지법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현장에서 몸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현장 체험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는데 시간 아깝지 않았고 시간을 들인 게 괜찮았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2015년도 미국의 폭락 사태에 중국의 폭락 사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 권력 투쟁에 의한 1조 달러의 자금 유출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것이 15년 폭락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얘기는 정말 흥미롭게 뇌피셜 가득한 아주 흥미로운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요리의 마법사를 만들어줄 3초 육수 친환경 재료의 순간도 절찬리에 잘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 링크에 들어가셔야만 18%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링크에 들어가셔야만 18% 할인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또 조만간에 IRP 하고 싶으신 분들 리플레이 받으신 분 외에 IRP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고정 댓글 유튜브 고정 댓글 밑에 란에 잘생긴 우리 에릭과 또 우리 그 이메일을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제 마음대로 추첨을 통해서 좋은 약간 보물 같은 썸띵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보시면 미국 시장은 빅테크들의 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요동치는 금리, 급등하는 할인율, 순환당하는 빅테크, 돌아오는 컨택. 이것이 미국 시장 오늘 시장에 대한 한마디 요약이 되겠습니다. 끝. 자, 안녕. 짜잔. 끝. 네, 끝이에요. 이게 정말 딱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오늘은 뭐 시장을 보면서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싫다. 뭐가 너무 예상이 잘 맞아서 싫다. 이런 생각. 다 예상 내에서 돌아가 버리니까 싫다. 물론 금값은 예상을 빗나가고 있어요. 금값은 또 빠졌어. 1700대 초반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할 정도로 금값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여러모로 굉장히 의외인데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금리가 올랐으니 그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 시장에 가는 게 더 낫지 이자 하나도 없는 금에 왜 가라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 논리로만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비트코인은 오늘 무려 7%나 올랐단 말이죠. 네, 5만 달러 다시 돌파했어요. 이 비트코인은 이자 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우려하던 WTI 유가는 오히려 2%나 상승하면서 61달러. 그러니까 이전에 금리가 요동치였을 때 나타났던 하나의 심리, 무슨 심리? 인플레이션 심리가 다시 한번 실물 시장에서는 조금은 작동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조금이라고 얘기해 드렸냐면 실물 시장의 진정한 작동은 뭐가 움직여야 됩니까? 구리값이 움직여야 되는데 구리값은 1.6% 빠졌고 은값도 2.59%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발흥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도 빠졌으니까 0.3%요. 네. 자, 그런데 10년물 금리가 도대체 얼마냐? 지금 1.486%예요. 1.486%. 즉 7bp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금리의 상승이죠. 0.7bp니까는 0.07%가 올랐으니까 거의 뭐 장중에는 0.1% 가까이 움직였으니까요. 하루에 0.1%면 굉장히 큰 폭스로 움직인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살짝 설명드리면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할인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깡 하는 거, 우리 전문분들은 모르는지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옛날에 어음깡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음깡을 많이 할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1,000만 원짜리 어음을 가지고 30% 깡을 하면 얼마가 돼요? 네. 7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30% 어음깡을 우리가 일컬어 요즘 전문 용어로 할인을 쳤다라고 얘기하죠. 할인 친 거. 비속어로는 깡 쳤다 그러고. 자, 그러니까 할인을 친 거죠. 할인율이 높아진 거죠. 이거는 금리를 높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30% 금리를. 자, 그러면 할인율이 어떻게 됐다? 30%로 금리를 치니까 30% 할인된 거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할인율이 커집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로 갈수록 할인율은 더 커지죠. 왜냐하면 미래로 갈수록 정확하지 않으니까, 불확실하니까 더 많은 보증을 받아야 되겠죠. 미래로 갈수록 할인율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하죠? 장기금리가 보통은 단기금리보다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죠. 자, 할인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했던 어떤 주식들, 네, 기술주들은 할인이 더 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래서 우와 이게 웬 거야? 그러고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일어났던 4시 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빠져서 끝났어요.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이런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가로 끝났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들을 보고 와 시장이 완전 끝났네라고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또 말씀드렸지만 컨택은 부활하고 컨택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잉 같은 주식도 꽤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행 관련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유가 올랐으니까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얘기하던 노르웨인 크루즈, 이거는 6%나 올랐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5%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오늘 그 최다 거래된 S&P에서 최다 거래된 종목들 보면 애플은 2%가 빠졌습니다만 2.4%가 빠졌습니다만 카니발은 3.9%나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2.5%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엇갈리는 양상을 지금 보여준다는 겁니다. 시장의 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 시장에도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어제 한국 시장 올랐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시장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래봐야 뭐 단기죠. 단기 몇 주짜리 단기의 흐름일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 시장의 이 상황을 인식했느냐 여부예요. 한국 시장이. 무슨 말이냐? 아, 이거 보니까 미국 금리 급등에 의한 할인율 상승에 의한 장내가 촉망되는 기술주들의 하락이죠. 이지 시장 전반의 하락은 아니네. 아, 그러면 요 다음 국면은 뭐야? 아, 요 다음 국면 진짜 리플레이션 앤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가는 건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은 오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카니발이 오르고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오르고 노르웨이안 크루즈가 오른 것처럼. 근데 그 흐름들이 어떻게 될 거냐고. 근데 일단 지수는 못 올라요. 지수는 못 오르는 거야. 왜냐하면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3%대에 빠져서 3.1%. 완전 뭐 이거는 골 때리는데 하루에 3%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인텔 2.19, 퀄컴 3.47,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17, AMD 3.89, 엔비디아 무려 4.49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주요 종목들도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테슬라 4.8, 넷플릭스 4.9, 아마존 2.89, 알파벳 2.5, 페이스북 1.3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싹 농락을 당한 것처럼 빠졌는데 웰스파고는 1.48 올랐고 버크셔도 0.9% 올랐습니다. 은행주들은 괜찮아요. 전통주들은 괜찮다는 얘기죠. 달라요, 상황이. 참고로 나스닥 바이오도 3.6%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성장주, 그리고 미래 가치, 미래 베팅하는 주식들은 흔들릴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컨택 관련 주식들은 다시 부활하고 있는 미국 시장의 이 분위기. 그리고 사실 우리는 한 발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런 빅테크는 없잖아. 우리는 빅테크는 없어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테크 중심 주식들은 있죠. 반도체 주식들이나 이런 것도 우리는 뭐 다 테크지. 전기전자를 테크라고 불러.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은 영향을 받지만, 일부 받지만 또 상황은 좀 다르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오늘 굉장히 재미난 시장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관심 사항입니다. 자,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조금씩 결이 달라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어제 라일 블레이드너드는 뭐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우리 관찰은 잘할 거야 하면서 금리 급등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표명해 주셨어요. 약간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 오늘은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 이분도 시카고면 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이분도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이게 진짜 지금 연준 인사들의 헷갈리는 태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준이 금리 수준에 대응할 필요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 국채 금리 올라가고 막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럼 뭐 거기까지 우리가 뭐 우리 바빠. 자꾸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 바쁘네. 그렇게 자잘한 거 니들이 좀 알아서 해라. 우리까지 그거 끌어들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전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쓸 수도 있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필요 없어. 너희들은 그런 거 필요 없는데, 아니 뭐 때가 되면 너무 과하다고 싶으면 우리 움직일 수 있지. 원칙론을 얘기한 거예요. 원칙론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어때요? 라이언 블레이너드 같은 경우 고용 뭐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지금 분위기가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금리가 너무 오르는 거 해가지고 이거 너무 냅두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살짝 담궈주시는 분과 원칙대로만 대응하려고 하시는 분, 이렇게 조금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내일 아침에 이거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월 의장이 도대체 어느 정도 즈음에 기울어져 있는지가 상당히 시장은 관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오늘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ECB에서 막 이거 말도 안 된다, 금리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ECB 위원들 중에서 국채 수익률 상승을 막기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그 뭐야, ECB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금리가 싹 안정됐는데, 또다시 ECB에서 금리 상승을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거 막기 위해서 뭐 특별한 그렇지, 니들이 말하는 YCC 뭐 이런 것들을 그다지 할 필요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또다시 출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도. 근데 연준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 지금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고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서 또 추가로 조금 더 올랐잖아요. 1.6을 향해서까지 올라가니까 약간 이거 좀 막을까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장기금리를 눌러줄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주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적으로는 말이죠, 그 채권 시장의 땡깡대로 다 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면서, 그러나 원칙적인, 한마디로 약간 세련되게 이걸 어떻게 버무려 가지고 잘 시장에 전달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그동안에 봐서는 연준이 아무리 세련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시장이 세련되게 받아들이지 못할 확률은 상당히 높다는 거. 되게 급해. 애들이 성격이 급하고 막무가내 애야. 우리 요 며칠 2주간 봤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떤 식으로 땡깡을 부리는지. 예.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해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좀 뭔가 세련되게 얘기해 준다면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높은 확률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마찰적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밖에 얘기 들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거예요. 채권 시장이 땡깡을 부리는데, 땡깡을 부려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 불안 심리가 전염되느냐, 다른 쪽으로. 근데 전염까지 되면 안 되는데, 전염되면 이제 골 때리는 건데, 전염될 수도 있는 거야, 금융시장에서. 실제로는 안 그런데, 실제 나 임신한 것 같아. 상사님 임신하니까 옆에서 그런가, 나도 상사님 임신한 것 같아. 막 이런 느낌? 나 아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나도 아픈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이런 분위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시장 전염의 효과, 텔레파시가 막 통해 시장끼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제어가 된다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들에 의해서 잘못될 수도 있죠.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이 증폭되고 그것들이 전염되고 전염이 다시 전염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 문제가 되겠죠. 자, 부양책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1,400 현금 지급 대상을 조금 좁히는 쪽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무조건 모두에게 $1,400 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1조 9천억의 부양책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표로는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한 2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55.3으로 지난달 58.7에서부터 내려갔고요. IHS 마켓의 2월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59.8로 전월 확정치 58.3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유로존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는 45.7로 50보다 못한 상황으로 유럽 상황들은 상당히 안 좋다. 그리고 ADP의 전미 고용 2월 민간 부분 고용은 11만 7천 명 증가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아침 시황 마감하고 오후에 또 기대 반 우려 반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되죠. 지수 안 올라가더라도 어제처럼 종목이 많이 올라가면 오케이인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